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그 김보라입니다. 앞서 미국 연준의 초저금리 연장이라는 깜짝 부양책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피로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까지 꾸준하게 뚝심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모든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온 지수는 현재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지수는 보합권에서 흔들리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강보합권은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세가 현재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을 3천억 원 정도, 선물도 2,5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2,400원, 3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펀드 환매 등을 이유로 현재 1,500억 원 정도, 1,6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0.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5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매도했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전환하면서 1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기관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515포인트와 517포인트 사이에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4.2포인트 정도 오른 5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화 강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엿새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12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 기간을 연장하고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저항으로 작용하는데요. 1,120원대 아래로는 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3원 50전 내린 1,12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이슈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미 연준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네.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저금리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은행들이 아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초저금리의 대출 수요를 늘려서 시중의 작은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즉 유동성 확충과 증대 효과를 통해서 민간 유동성 플로우를 확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설비 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앙은행의 가장 수동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2013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14년까지 연장 발표함으로써 장기적인 금리 추세를 기반으로 마스터 플랜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불급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경기 회복 상향이 요구 수준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경기 신작을 꾀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GDP 수준의 회복이 예상과 다르게 미미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로금리 정책의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양적 완화 3탄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이 동원돼야지만 시장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 노출을 다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 또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독주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오로지 외국인뿐이고요. 적어도 기관 매수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LTRO 대출 확대 이후에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무위험 수익률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의 수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이 부여되어진 결과이고요.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이머징 시장에서 제조 기반이 튼튼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한 자금 투입이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월 말에 추가적인 LTRO 자금 집행이 가능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루머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IT 업종의 시장 주도인데요. 애플의 현란한 실적 발표와 함께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IT 업종이 매니팩처링 섹터를 주도했음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설 연휴 이후에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의 기존의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 완연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T 업종이 주도 섹터로서 단순 주도주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증시 상승 확산 효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는 최근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경제 지표들, 미국의 경제 지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살펴봐야 할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미국의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 데이터 3.8%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월간 변동치 2.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재 주문의 신규 주문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리테일 세일즈에 기반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조금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기존의 내구재 주문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 상황을 조금은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기존 데이터 35만 2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는 37만 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증가로 다소는 부담되지만 전체적인 규모 비율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증가세라고 보여지므로 중립적 시그널로 판단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신규 주택 판매는 31만 5천 건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32만 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됨으로써 주택 시장의 일말의 희망감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74포인트에서 이번에도 74포인트로 동일한 수치가 나설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주택 관련 지표가 42%를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관련 지표의 완연한 시그널 상승이 보이지 않는 이상 소비자 신뢰 지수의 신뢰도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항상 주의할 사항이 있지 않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변수 체크를 통해 보면 비대위 지수가 80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미국형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양호한 지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털과 뿌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거시 환경 자체는 완연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은 묘연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 어떠한 종목이 관심을 둘 만한 것인지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바이온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설 연휴 이후부터는 단기 차익 실현 및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시장 상승이 유지됐기 때문에 기분 좋은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낼 때 어깨에서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이러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종목별 트레이딩에 임한다 그러면 획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수익률 제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기존 대형주보다는 바닥권에서 우상향 패턴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CJCL지당 그리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컨택트 렌즈 전문 제조업체인 인터로종 그리고 중소형 회계 데이터 전문 시스템 업체인 더존비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YG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는 사이에도 무료 문자 번호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통해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는지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오랜만에 또 예. 부산분 전화를 받게 되는데, 예. 진짜 날씨 많이 추워서 고생 많습니다. 예, 날씨 많이 추워. 여기도 많이 춥더라고요. 일요일에 예. 더 추워진다고 하던데, 옷 두텁게 입고 다니십시오. 부산은 6.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네. 그 SFA 예. 그 종목이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뭐 시점이 잘못 선택됐는지 네. 아무리 기다려도 팔 네. 시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예? 어떤 종목이 담겨 있습니까? 62,800원에 SFA라고 네네. 그 종목인데 네. 아 도대체 그 종목은 너무 이렇게 굴곡이 네. 심한 거예요. 예. 금방 올랐다 금방 내렸다가 네. 팔 시점을 도대체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SFA 말고 다른 종목도 담겨 다른 계시는 건 차바이오엔, 네. 차바이오엔도 네. 근데 이 차바이오엔이 네. 겨울에 강한데 이번에는 여름에 또 강한 여름 제가 10월달에 이렇게 매수해서 13,400원에 네. 13,400원에 그렇게- 비중은 예. 어떻습니까?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10%고요. SFA도 비중이 10%라고 예. 하셨나요? 그리고 예, 10%. 다른 한 종목 있으십니까? 예, 탑금속. 탑금속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7,300원. 네, 7,300원의 비중은요? 비중도 그것도 10% 정도입니다. 10%. 지금 밖에 예. 계신가 봐요. 밖에 차 소리도 조금 들리는 것 예, 같고요. 예, 바깥에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있다가 네네. 조용히 들으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금속, SFA, 그리고 차바이오엔 세 종목을 10% 비중으로 담으시면 나머지 예. 70%는 현금과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섞여 예, 있는 다른 건가 종목,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인지 이 점도 여쭤보고요. 투자 예. 기간은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예, 보시는지 좀 지금, 여쭤볼게요. 2월 말까지 제가 그 세 종목을 네. 제가 목표하는 그까지 올 수 있는가를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잘 들어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문가님. 저 시청자님 아닙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영광입니다. 예, 무슨 이렇게, 영광까지나요? 예, 영광입니다.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예, 이제 점심 먹으나 좀 안 춥네요. 아, 연휴 때 내려갔다 저는 추워 죽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 부산이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데 예, 이번에 가니까 이번에는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예, 연이들 달아서 계속 예. 6.5도씩 막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내려갔다가 감기 걸릴 아이고, 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큰거 다칩니다. 바람이 있어서 네. 부산은 또 다른 데하고 이게 체감 온도가 달라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뭐지? 보통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데, 이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 C급 좀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언제 예. 오셨어요? 추석은 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향이 부산이세요? 아니, 저희 집이 종갓집이니까 저희 집에서 다 지냅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예. 그 댁이 어디신데요? 영도, 중리. 또 영도 분이시네요. 예, 저번에 또 근데 그분하고 또 아실 것 저번에 한번 영도에서 전화 왔었는데. 예. 아무튼 뭐, 고향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예. 성격 참 밝으신 것 같은데, 지금 TV 화면을 못 보시고 계신 거 지금 전화 받고 계신 예, 거죠? 예, 바깥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일단 예. 중요 포인트만 딱딱 찝어가지고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SFA부터 봐드릴까요? 예. 예. SFA는 예. 요거는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예. 그 사업 부분이 LCD하고 LED 좀 나눠져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조금 LCD가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요게 7만 원을 못 들어요.
LCD 그 아, 실적이 그래요? 안 나와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SFA 같은 경우에 지금은 예. 이제 그 OLED 그 최근에 LED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 제조 장비 쪽으로 일단 주력을 옮길 거래요. 내년 올해부터. 그래서 아, 예, 그래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700억 그 투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 중요한 그랬습니까? 건 참 정겨운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좋네요. 막 이번에 지나가네요. 그 하여튼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예. 700억 정도 투자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SFA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어요. 아, 삼성전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11월 달에 기관들이 사면서 반짝 올라갔던 게 예.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그 5.5조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SFA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기대감이었고 그게 좀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지금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주가 흐름이. 아쉬운데 예. 요게 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게 언제쯤 예. 되냐면은 예. 삼성에서 OLED TV가 55인치 OLED TV 아시죠? 예. 그게 출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그 55인치 OLED TV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예. 이게 그래가지고 55인치. 원익 IPS하고 SFA하고 이 두 종목이 지금 수혜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 선 반영이 됐고 이제 OLED TV가 나오면 이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5만 원까지 또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5만 원까지는 빠질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빠지더라도 팔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단순히 뭐 LCD 제조 장비 업체면은 뭐 업황 안 좋으니까 팔아라 그렇게 얘기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예.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요거는 예. 조금 그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빠지더라도. 예.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그 부분 좀 감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린 거. 그래, 11월 달에 그 예. 63,400원까지 갔을 때, 예. 아, 근데 던질 건데, 아, 뭐, 깜짝, 매출 차이에 막 싹 그냥 예. 빠져버리더라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요건 예. 일단 좀 길게 보세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솔직히 삼성 이 종목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10% 지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예. 일단 삼성전자 한번 믿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탁금속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이게 사업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아, 두 개 있는데 그래요? 뭐냐면 자동차용 금형 사업하고 이게 무슨 금형하고. 말이냐면 자동차 껍데기 있죠. 예. 그 철제 껍데기 그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예. 건설 중장비 부품을 만들어요. 아, 건설 그래서 중장비. 자동차 쪽하고 건설 기계 쪽하고 55%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현대 기아차의 바로 앞에 그 협력업체인 한일 이화 있죠. 예, 한일이와 예. 거기에 납품을 해요. 아, 근데 예. 지금 보면 한일 이화가 주가가 안 좋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건설 중장비 쪽도 한번 볼게요. 근데 예. 건설 중장비 같은 굴삭기 부품을 두산 예. 인프라코에 납품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 주가 안 좋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고 한쪽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예, 자동차 맞아요. 쪽도 안 좋고 건설 그 기계 부품 쪽도 안 좋죠. 예, 맞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도 못 가고 한일화도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자정 예. 막판에 예. 그걸 주선하니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차선 같은 게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 그래서 그때 요번 제가 좀 막판에 뒤집어져서- 이 종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그 이게 7,300원이죠. 7,300원인데 예. 요거는 일단은 그 두산 인프라코하고 한일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좀 기대 안 하더라도 요건 기술적으로 한 6,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그래요? 6,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보고 예.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예.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실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손실 최대한 한번 줄이보자 이 생각으로 한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가가지고 난 기다려봤는데 6,000원까지 갔는데 한일 예. 이화하고 두산 인프라코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럼 그때 팔아도 안 늦어요. 예. 요건 지금 팔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금 팔기엔 좀 아깝다. 요거. 그래서 한 6,000원까지만 좀 기다려봤다가 두산 예. 인프라코 그리고 한일 이화가 못 가면 그때 가서 팔자. 예. 딱 정리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차바이오엔. 예. 요거는 차트보다는 일단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작년 6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거는 예. 두세 번 재미를 봤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간지 자세히 내막을 모르죠. 예, 맞습니다. 자, 그게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자, 6월 달에 무슨 일이 예. 있었냐면은 줄기세포 임상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면제가 법안에 대한 부분이 발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메디포스트 20만 원까지 날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는 8월 달에 또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예. 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게 메디포스트에서 지금 현재 카티스템이랑 그 연골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그 1월 25일 날 나온 소식을 그 내가 지금 적어왔는데 예. 요거 배아줄기 세포 사용해가지고 실명 치료제 있죠. 예. 실명 치료제하고 노인성 한방변성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죠? 눈이 잘 어쨌든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요. 예, 실명 치료제. 예.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이 성공이 됐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이 됐는데 그게 차바이오에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미국의 LCT라는 회사하고 동반적으로 그 실험해가지고 성과를 낸 건데 예. 지금 그 차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LCT에서 요 예. 약품을 그 예. 적극적으로 상용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걸 이제 예. 미국에서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또 그거 임상을 할 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12월 중순쯤에 일단 만 원에는 예. 바닥 잡고 조금 추세를 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국내에서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400원 있죠. 예. 요거 더 이상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 일단은 그 전고점에 15,000 정도의 매물대가 좀 많아요. 예, 그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15,000원 가면 예. 무조건 버리려 생각하거든요. 예, 많아가지고 일단 15,000원까지 갈 건데 15,000원에서 못 뚫으면 이것도 파는 쪽으로 하시죠 그냥. 예. 일단 굳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려 그러는데 지금 예. 올라가려 그러는데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은 SFA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일단은 보유인데 예. 보유인데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보유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좀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 나중에 그 종목을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꼭 수익 진짜 정확하게 나시면은- 알았습니다, 제가. 예? 제가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놨다가 예. 그 나중에 수익이 나시면 그때 한번 또 전화 한번 주세요. 기분 좋게 그때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예.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추우니까 예. 빨리 식당으로 들어가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상담은 저기 부산에서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또 들어왔네요. 이어서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 4791번님의 종목입니다. 이구산업 163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 향후 전망도 궁금하시대요. 네, 우선은 뭐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까지는 늘리셔도 좀 무난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이 상품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고려 아연 같은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단기 상승 구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뭐 대창이라든가 서원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비슷한 맥락에서 이구 산업에 대한 그러한 주가 상승 탄력도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장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대 이슈가 이 미국에서의 초저금리 기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상품에 대한 부분은 소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우선은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뭐 평균 단가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20%에 대한 비중으로서 목표가는 1,8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 1,800원 부분까지 정확하게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고 이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분량을 50% 줄이셔갖고 다시 한번 10% 남겨두시고 그리고 2,000원대까지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비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셔 갖고 1차적으로는 1,8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자. 또한 손절가에 있어서는 1,5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443번님, 2443번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어와 원익 IPS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원익 IPS는 매수하신 가격 9,500원에 비중 역시 10%인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 현재 가격 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봐야 돼. 좀 전에 그 타컴속을 보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뭐 그 딴 거 없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어 잘 아시다시피 굴삭기 뭐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두산인프라코어 뭐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보더라도, 자, 일단 굴삭기를 많이 팔아먹을 만한 정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니죠. 지금 많이 건설업체들 뭐 PF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부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밖에 없는데, 자, 중국이 참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슬아슬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준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나와야지 대중국 관련주들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언제 나올지 참 아리송하게 알 수가 없고 항상 불시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알 수가 없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19,100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나중에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쪽으로 하시고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살까요? IT, 전기전자, 금융 사고 있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요 업종들을 사가지고 이끈다면은 두산인프라 같은 기계건설업종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요 종목 같은 게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121선이 저항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121선 못 뚫죠. 그러면 요 종목은 답은 나왔어요. 일단은 바닥가 좀 잡힌 것 같은데 121선을 일단은 뚫어야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왔으니까 매수가 일단 팔고 121선 뚫고 나서 지지받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푹 날아가진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있는 거 줄 거니까 요 자리가 121선 지지받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요 종목 일단 매도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원익 IPS. 원익 IPS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지금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데 자, 요 종목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0월 달에 먼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먼저 6,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못 가요. 자, 뭐 때문에 못 갈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덜 불안하실 거예요. 자, 일단 당시에 중국의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낸드 플래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그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 같은 낸드 플래시 수혜주들이 갔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11월 달에 갔던 이유는 단순히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추가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OLED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 부분은 분명히 늘려갈 부분이 분명하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무조건 지금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매수가 9,500원이죠. 자, 9,500원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자, 가격 제시해 드릴게요. 9,000원만 안 깨면 일단 갖고 갑시다. 9,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관들이 이끌어오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9,000원만 안 깨면 일단 이 종목은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4801번님의 링네트 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봐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나 봐요.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4801번님의 링네트 매수하신 가격은 2,100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변동성 이용한 매매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해서 뭐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을 이용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전화 관련된 이 IT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어느 정도 경쟁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금 시점보다 추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변동성 커졌다는 것은 매수 거래량과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조금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202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구간이 된다고 한다면 2020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가 2,100원이신데 한 2,200원 부분에서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5% 정도의 수익 구간은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으로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 전략 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손절가도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손절가 같은 경우 좀 짧게 1,950원이 좀 강하게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손절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1,8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50원 라인만 지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매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손절 처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 관점 대응하실 때 손절가는 정확하게 좀 짧게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링네트 4801번님의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LG상사가 들어왔습니다. 7103번님, 710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LG상사를 지금 매수하면 괜찮은지 한번 분석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뭐 자리가 네.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매수 말씀하셨으니까 타이밍이 좀 상당히 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건 차트 그냥 뭐 기업 내용 상관없이 그냥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리가 조금은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먼저 본다면은 자, 일단은 그 요 종목을 한번 보면 최근에 와서 기관 쪽도 같이 올라왔죠. 기관 쪽 같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외국인들께 붙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일단 기관 쪽 제가 보기엔 기관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관 쪽 수급 먼저 한번 보시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자, 일단은 조금은 고민스러운 자리가 왔어요. 자, 45,000원부터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중기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자, 55,000원짜리를 지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쉽게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작년 9월달 못 뚫었죠.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작년 10월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 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55,000원 차라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든가, 요때가 비싸도 사야 될 가격, 비싸도 사야 될 시기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55,000원을 차라리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그 수급이 꺾여가지고 다시 눌려준다면은 제가 보기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요때 한번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5만 원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고 5만 5천원을 돌파를 한다면 매수, 그게 아니라 5만 5천원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차라리 5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싼 가격에서 사신 다음에 5만 5천원 돌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LG상사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걸려왔다고 하니까요. 아직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전화 상담하고 있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통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전주예요. 네,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요? 예, 세운 메디칼 5,485원에 네. 40%요. 세운메디칼 5,485원을 4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까? 성광밴드 성광밴드요. 2250원에 40%. 2250원에 40%요. 조화제약 네. 6,990원에 10%. 6,990원에 10%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메디칼 5,485원에 4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성광밴드가 2250원에 40%, 조화제약도 갖고 계신데요. 6,990원에 10% 비중으로. 나머지는 10%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하신지요? 일단 성광밴드는 수익 중이시네요. 예, 성광밴드도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 매일 보면은 시초가에 급상승했다가 네. 장 막판 가면 계속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도 가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세운메디칼은 전혀 지금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조화적은 알겠습니다. 그냥 뭐 이현 상태대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알고 싶고요. 네, 제가 옆에 계시는
전문가님, 심기현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반갑습니다. 그 전주 지역은 또 전주 지역도 많이 춥나요? 예, 오늘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서울보다 엄청 더 춥습니다. 춥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종목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성광밴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아까 뭐 시초가보다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음봉이 형태가 좀 자주 나온다.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시초가보다 좀 약세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은 사실 주가의 상승도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어도 어쨌든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에도 그 어제장, 그러니까 전날 종가보다도 높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생각하셨던 것만큼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좋지 못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해 주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은 사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이러한 종목과 같이 좀 피팅 업체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기계 업종 내에서도 이 피팅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러한 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 업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 못한 상황인데 유독 이 피팅 업체만큼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주 모멘텀도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로 엮여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시점 일본의 원전 폐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효율에 대한 이 에너지, 재생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중동이라든가 이 원전 관련된 수준은 성광밴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가스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유 플랜트 같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광밴드를 수익 구간이신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이 수익 구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계시는 건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셨나요? 저는 지금 23,00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23,000원 정도요? 예, 예. 저와 좀 비슷하게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도 한 24,000원 부분까지 조금 더 높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한 24,000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만큼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국내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이 실적이 호조세가 보이는 종목군들이 투자 심리 더 강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조금 욕심낸다라고 한다면 한 24,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조금은 좀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생각하셨던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나고 계시지만은 좀 더 끌고 가셔갖고 더 많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시는 관점에서 이 성광밴드를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짧게 말씀드린 23,000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날 무렵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욕심 내신다고 한다면은 한 달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 달 내에는 예. 어쨌든 23,000원 언저리까지 적어도 22,5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4,000원 같은 부분에는 한 3개월 정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금 사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셔갖고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홀딩을 하셔갖고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오시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나머지 두 종목이 조금 약간 비슷한 종목인데 세움메디칼하고 조화제약을 좀 봐드릴게요. 예.
이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된 테마로 접근해 주신 건가요? 처음에는 복지 관련 테마로서 접근을 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작년도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올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그래서 좀 1월 13일 날 잡았거든요. 1월 13일이요? 얼마 잡으신 예, 예.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네. 우선은 그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복지 관련 테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세움메디카 같은 종목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스페이스나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시점 대선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등락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관련된 부분, 이 복지 관련된 그 주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꾸준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움메디카 같은 종목군들 우선은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손해는 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약간 많으신 편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딱 5,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5,400원 부분 매수가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비중을 한 15%까지 전체 비중의 15%만 지키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15% 이제는 정확하게 비중도 덜으셔갖고 좀 안전하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15% 대한 목표가는 6,000원 라인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6,000원 들었다라고 해서 40% 그냥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욕심 버리시고 비중은 줄이시는 전략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지 15% 전체 물량의 15%는 6,000원 라인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신데 이 종목은 손절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대로 끌고 가셔야겠지만은 4,500원이 조금은 큰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급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4,500원 이 종목은 손절가도 함께 기억을 하셔갖고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이제 조화제약인데, 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크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조화제약의 그러한 그 매수 타이밍은 어떤 걸 보고 그 잡아주신 건가요?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그래서 지금 잡았어요, 지금 그거는. 이것도 네. 그 약간 테마로 접근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우선은 테마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테마 접근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 줄기세포 관련 대장주격인 메디포스트와 그리고 차바이온이 조금은 행보를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 흐름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좀 이 거래일 연속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차바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조화제약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대선 관련 테마와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그러한 이슈를 이용해 갖고 7,500원대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뭐 대부분 약간은 좀 테마적인 접근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고 분명히 기대감 높아질 수 있는 테마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 조화제약을 비롯한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셔갖고 매수가 부분 혹은 그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2월 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네, 우선은 그 2월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쪽에서의 주요국 이제 예, 예. 그 국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월, 3월까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3월 달까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국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이 크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분석들인데 작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1월 달 2012년도 1월 달 상당히 장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대세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컸던 것이 사실인데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시장이 불안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그렇습니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확실하게 모멘텀이라든가 어떠한 이슈에 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선 관련 테마라든가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시장과 동반 상승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조금은 시장 전반적인 관심이 적어졌을 때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매수가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2월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좋지 못한 흐름 보이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강밴드는 실적 모멘텀으로 그리고 세움 메디칼과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복지 관련된 그러한 테마로서 국가는 게 좀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2월달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이 조금은 상승해갖고 매수가와 그리고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도 좋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속 시원해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답을 받았습니다. 예, 예.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두 번째 전화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 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LG전자 봐드릴게요. 보내주신 분은 7701번님, 7701번님의 LG전자 봐드립니다. 7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예.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은 그 3분기 때 영업 그 실적이 손실이 났었죠. 손실이 났었는데 4분기에도 그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TV 부분이나 가전제품 부분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 보면은 그 똑같은 좀 비슷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이 지금 이제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G전자인데,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LED 부분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렇게 쭉 미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LG전자는 휴대폰 때문에 이렇게 쭉 미끌렸고요. 근데 지금 현재 두 종목 다 보시면은 9월달 전후에서 바닥 잡고 있죠. 바닥 잡으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굳이 계속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구간이 된다면은 지금 당장 파는 게 낫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주고 있는 국면 속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전기한지 LG전자가 똑같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그 고민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8만 원 자리 있죠. 8만 원 자리가 새로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아마 8만 원 가격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그 단기간에 8만 원 돌파하기 좀 힘들 거예요. 8만 원 돌파하기 힘들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은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때 8만 원 가격대를 계속해서 못 뚫는다면은 그때 가서 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갖고 있는 게 맞고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8만 원을 돌파를 못 한다면은 그때 가서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5621번님께서 현대모비스 3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3939번님께서 기아차 6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두 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내일 실적 발표하죠? 네, 우선은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먼저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으신데 우선은 수익 더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71,000원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단기 상승 많이 하였기 때문에 기아차도 조금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71,000원 목표가 설정하면은 좀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65,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 강하게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사실 그 현대기아차의 상승 흐름과 함께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지금 시점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자. 따라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우선은 매수가 부분인 3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까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먼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도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